이번 영상은 주식회사 아이노트로부터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3종의 제품을 제공받지는 못했기에 룩바꾸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 아이노트 제품은 별도의 펑션키 조합 없이 한방에 블루투스로 전환이 가능하고, 저는 조명에 따라 화면 밝기 세팅을 최적화하는 편인데 이건 역시 즉각 컨트롤이 가능한 점이 제 취향과 잘 맞았습니다. 배열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게가 500g대의 거치대를 키보드에 내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에서 그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는 책상이 없어도 앉을 수만 있다면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는 앞에 테이블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못합니다. 차에서 남는 시간 동안, 지하철에 앉아있는 동안, 심지어 육아를 할 때도 얼마든지 타이핑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영상 편집이나 글을 쓰는 등 컴퓨터로 주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반드시 데스크탑 앞에 앉아서만 작업을 할 수 있고, 앉아있지 않을 때는 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싫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기획, 그리고 원고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상하게 핸드폰을 한 손으로 집어들면은 그건 그냥 대부분 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딱 이 자세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스타, 유튜브를 하게 되고, 오타니가 몇 톤을 치고 무슨 차가 급발진이 났더라, 저희 돈 버는 거랑 이제 전혀 상관없는 지식들을 몽땅 다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 키보드를 주변에 두고 이걸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터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해지고 타이핑이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구글 키보드 이렇게 깔아놓고 핸드폰을 킨 다음에 이 아이콘을 클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노트북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글 킵이 이렇게 PC에서도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주로 쿠팡 체험단 후기를 쓰거나 유튜브 원고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치대 키보드의 어떤 공통적인 단점은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를 때 간섭이 생겨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랑 각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슬림형 케이스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거치대 키보드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유무선 공용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시버가 세 제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의 단점은 어떤 켜진 상태에서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가끔씩 오류가 발생하면은 장치 해제하고 재연결하면서 큰 빡침을 느낀 적이, 블루투스 마우스보다 무선 리시버 마우스가 훨씬 안정적이고 오류가 없어요. 이 세 제품 모두 무선 리시버랑 블루투스 두 개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에는 무선 리시버를 연결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치형 키보드들은 태블릿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키보드 자체의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로지텍 K480을 좀 오랜 기간 써왔는데 휴대가 좀 불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인지 저는 시중에 있는 제품들의 무게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봤고, 타사에 비해 아이노트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모델별로 장단점을 좀 빠르게 갈 텐데요. 건전지를 넣고 이렇게 리시버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처음에 살 때 이렇게 키스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버렸습니다. 버튼 한 방으로 바로바로 다른 기기로 즉시 넘어갈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풀배열이기 때문에 적응 기간 없이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가 가능한 키보드 풀배열 중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가벼운 가격과 무게만큼 감성도 가볍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품질을 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저렴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좀 헐렁거립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죠. 아이콘이나 펑션키의 폰트 가독성이 좋지 못한데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는 자주 쓰는 음소거에는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마우스가 포함된 모델입니다. 마우스를 빼고 키보드만 살 수는 없고요. 키보드 배열을 보시면은 이제 숫자 키는 있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생략한 약간은 독특한 배열입니다. 마우스가 필요 없어도 사야 됩니다. 마우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블루투스로 작동이 되는데, 즉 키보드에서 블루투스 1에서 블루투스 2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마우스는 아예 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수한 디자인과 어떤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약간 준 로지텍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 폰트에 포인트가 되는 키들은 파란 폰트라서 깔끔하면서도 가독성이 굉장히 좋고요. 핵심이 되는 이런 블루투스 전환키는 회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예쁩니다. 품질과 감성은 세 제품 중에 상대적으로는 가장 뛰어났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멀티미디어 사용 시 딜리트 키가 좀 많이 거슬립니다. 지금 윗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모드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펑션키 모드로 쓸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모드로 쓰다가 글을 지우기 위해서 딜리트를 누르면은 아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윗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폰이 잠겨버리는데 굉장히 빡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그냥 펑션키 모드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A라는 이 캡스락 버튼이 대소문자 버튼인데, 이 캡스락 버튼 옆에 넘버키 불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7이 입력될지 폰이 입력될지 상태 표시창이 없다 보니까 눌러봐야 아는 겁니다. 차라리 펑션키 조합으로 설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 제품은 X500RB입니다. 얘는 뭐 생긴 것도 지금 약간 노트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압축된 키별 구조다 보니 화면 밝기를 조절하고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하는데 펑션키와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품 두 개와 다르게 C타입으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리시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둘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잘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팜레스트는 키보드 자판 보호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힌지 부분도 나름 좀 견고해 보이고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경계로 거의 완벽하게 자판이 보호가 됩니다. 저는 이제 휴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방 안쪽에 압력을 받는 것이 좀 신경이 쓰였는데, 별도의 파우치나 케이스가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실 이런 휴대용 키보드 자체가 낮기 때문에 팜레스트가 있는 것이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외에도 키보드에 어떤 고급 옵션을 좀 두루 갖췄는데, 다이얼식 볼륨 조절도 게이밍 키보드에서는 많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 고급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이 좁다 보니 지하철에서 사용하기 가장 좀 편리했어요. 네, 벼르고 벼르던 단점 갑니다. 캡스랑 찰징 버튼에 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100번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협찬받은 블로거도 공통된 지적을 하더라고요. 볼륨 버튼도 마찰이 너무 없는 재질이라 좀 많이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근데 이런 조작감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엄지로 이렇게 옆으로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조작이 잘 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좀 감성이 저렴해요. 진짜 이 구역이 싹 다 별로입니다. 중국에서 좀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디자인이나 감성 이런 것도 네,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보면 여기 틈도 좀 고르지가 않죠. 여긴 좀 벌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마감이 자세히 보면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로 베이스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떼어서 높이를 맞춰줬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가장 아쉬운 건 좀 색감입니다. 캡은 흰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베이지색인데, 약간 이 베이지색이 예쁜 베이지색이 아니고 약간 변색된 것 같은 그런 베이지색이에요. 그리고 이 갈색이 저희 구매를 이제 끝까지 망설이게 한 장본이 있는데, 며칠을 고민했었는데 역시나 실제로 봐도 별로 이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올 화이트 하면 될 거를 너무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안에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이나 마감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아, 시원하다. 저는 이동용, 차량용, 집 이렇게 세 군데 각각 키보드를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절대적인 업무의 투입 시간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마감이나 품질, 디자인 모든 면에서는 408RB가 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집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비판을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이 X500RB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가방에 막 쑤셔 넣어도 불안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종의 키보드로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다 이런 건 아직까진 잘 모르겠고, 그냥 남은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3종 키보드의 ASMR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